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며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락하는 증시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현재 상황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블랙 먼데이를 저점으로 반등하던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각각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하락 중입니다. 아마 오늘 종가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증시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보통 위기가 오면 20 이상에서 움직이고 안정기에는 15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8월 5일 급락대는 무려 60까지 치솟았다가 안정화를 거쳐 다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문제의 시작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이후 줄곧 반도체 섹터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기대감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다시 6만 불이 깨지고 5만 4천 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모든 자산들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불과 일주일 전에 탐욕 구간이던 공포 탐욕 지수는 어느새 다시 공포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이런 공포장이 연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고대하던 연준의 금리 인하도 임박했는데 말이죠. 게다가 보통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증시가 좋고 특히 9월에서 11월 대선까지 증시가 상승해야 집권당이 승리한다고들 하는데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재무부 장관 옐런의 경기 부양 돈 풀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옆 그래프를 보면 과거 5월에서 6월 기간 동안 TGA 잔고가 급감하면서 돈 풀기를 했던 때와는 현재 잔고의 흐름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리스와 옐런은 대선을 포기하기라도 한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주가가 좋았으니 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때 집권 여당의 버프를 받은 해리스가 증시를 구원해내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있을 FOMC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현재 천문학적인 돈이 아직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고 TGA에 남아있다는 점도 증시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하는 원인은 주요 지표들에 대한 시장의 해석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CPI가 낮아지거나 고용이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라고 하며 모두들 기뻐하고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지표들을 경기 침체의 지표로 해석을 해버리고 있어서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지표를 보면 예측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이렇게 실업률이 악화되는 지표가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주가가 오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죠. 왜 해석의 방향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을 흔들기 위한 일종의 핑계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는 원인은 현재 높아진 숏 포지션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풋앤 콜옵션 비율입니다. 콜옵션 대비 풋옵션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숫자가 커질수록 풋옵션에 베팅한 사람의 비율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8월 8일 0.93까지 치솟았던 풋콜옵션 비율은 시장이 반등하면서 숏 포지션이 청산되어 0.69까지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다시 오르며 풋옵션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주가에 대한 악재입니다. 앞서 시장 상황과 나름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메인 투자 종목들의 변화된 위치와 분할 매수 비중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먼저 TQQQ를 살펴보겠습니다. TQQQ는 잘 상승하다가 인벨로프 지표의 상단이 저항으로 작용하며 하락하였습니다. 다시금 급락을 거듭하며 224일선까지 이탈을 하는 모습이네요. 아마도 8월 5일 하락했던 50달러 부근이 바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오늘부터 음봉으로 끝나는 날 종가에 10%씩 10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쏙슬입니다. 쏙슬도 인벨로프 상단이 저항이었습니다. TQQQ와 비슷하게 8월 5일 최저점 부근이 지지선입니다. RSI도 거의 30에 근접해서 한 번 더 하락이 이어진다면 3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비트X입니다. 비트X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 상승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방 추세선 안에 갇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224일선도 회복해보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네요. 8월 5일 저점인 19달러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반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시기이고 시간이 지나면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힘드실 걸로 압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정액식 분할 매수든 아니면 여기 제시된 표와 같은 체증식 분할 매수든 본인이 더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꼭 분할 매수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